스포츠계 성폭행 피해 사실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데 오늘은 태권도입니다. 이게 20년 전 일인데 문제는 그때 어린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20년 전에 발생한 거예요. 1998년도부터 지금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나섰는데요. 2002년까지니까요. 네. 네, 피해자 이모 씨가 지금 본인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네.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같이 이제 혼자서 이 문제를 폭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미 법정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같이 피해자 연대를 만들어서 15명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어린 나이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무려 15명입니다. 네. 네. 이 사건을 폭로한 이모 씨와 저희 제작진이 직접 통화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로 체육관이나 봉고차나 합숙 장소나 시합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한 군데서 한정되지 않고 체육관 내부에서도 혹은 뭐 탈의실, 시합장, 전지훈련 나가가지고 묵고 있는 숙소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그 봉고차 안에서 주로 일어났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시작된 피해자들도 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선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슴이 많이 크면은 선수 생활할 때 지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가슴 크기를 내가 확인해 봐야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거나 뭐 사포대라는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거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를 뽑거나 밑을 꼬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 한 사람한테 당한 거고요. 고소에 참여했던 피해자는 15명이고요. 이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고소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저희가 파악한 것만 10명 정도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 피해자도 상당수 있고요. 이 피해자분도 용기를 내가지고 이름을 밝혔는데 저희 이름 일부러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 이름만 자꾸 나와서 가해자는 태권도장 관장이면서 그렇습니다. 태권도협회 임원이었다고. 얼마 전까지 태권도협회 임원이었고요. 네. 뭐 방송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상당히 규모가 큰 또 전문적으로 선수라고 하는 분을 약상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좀 권위를 가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작은 규모라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학교와도 연관이 돼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태권도에서 뭔가 입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을 현재 고소에 피해를 봤다고 그때부터 참가한 사람만 15명이고 여기에 중학교 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3명이나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성추행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성폭행이라고 하면 일종의 간음까지 가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피해자가 얘기하는 게 3명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폭행 장소가 70~80%가 그 도장 승합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합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 너 마지막에 내려 그런 다음에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폭행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학생 때나 이럴 때 그 합숙을 가서 시합을 위해서 가면 모텔에서 따로 불러서 자기 방에서 관장이 성폭행을 저지르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폭로한 이후에 그런데 간접적이지만 가해자로부터 협박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협박한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깜빵 가는 거 맞고 깜빵 가서 평생 사는 거 아닌데 내가 나오게 되면 나한테 피해줬던 애들한테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저한테 알려줬고 저는 이제 그거를 사실 확인서를 써가지고 경찰서에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공판인가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법정 안에서 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면서 입모양으로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협박성 뭐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진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증언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크린으로 보호 장치를 하는 상태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해서 증언을 듣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 그러니까 더 피해가 오래되는 경우에는 아예 다른 장소에서 영상 중계 영수로 증언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은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는데 저기 방청석에서 참가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가해자가 재판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눈빛을 줬다 이런 말입니다.
자, 끝으로 이 피해자는 정부와 교육청에 그동안 여러 번 호소했지만 귀를 닫았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지금처럼은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했지만은 분명히 내색은 했었고 분명히 목소리는 냈었어요. 2013년에도 국민신문고에다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민원 신청을 했고 전수조사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를 민원을 배당받은 지역 교육청에서는 자꾸 피해자 실명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명 요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거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좌절했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도 중학교 체육 선생님한테 알렸었어요. 그날 저녁에 관장이 그 학교의 여중생들을 다 불러놓고서 눈 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손들어라 라는 방식으로 내가 진짜 변태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했을 때 아무도 손을 못 들었는데 단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 한 명이 결국에 사무실에 불려가서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전형적으로 피해자가 폭로를 하면 피해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2013년에 권익위에다가 민원 신청도 냈었고요. 작년 3월에는 기자회견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사실들이 왜 주목받지 못했는가? 이번 기회에 오히려 주목받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계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기영 대한체육회 회장이 사과하는 거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안도 내놨던데 하지만 국민들 연호는 썩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빙상연맹을 비롯해서 다른 스포츠 연맹이나 협회도 이거 공범이나 묵인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한체육회장 본인도 수영협회 협회장을 하면서 뭔가 좀 제명됐던 선수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일을 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각종 스포츠 협회와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여태까지 그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던 구조를 만들어냈던 곳이 대한체육회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저런 조치를 취한다고 당장 국민들이 마음을 돌리기는 이르죠. 네. 연일 터져 나옵니다. 뭐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